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8학번 본과 2학년 김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하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18학번 본과 2학년 강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18학번 본과 2학년 오재석입니다. 제일 많을 때는 한 17시간 정도 순 공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피부과 수업을 할 때는 하루에 거의 강의록이 1000장 정도 됐었는데 이게 피부과 수업 전체가 아마 20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20시간 동안 저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피부과 질환들 예를 들면 건선, 습진, 아토피, 세균 감염 질환, 진균 감염 질환 이런 온갖 병들을 특성, 진단, 치료, 예방까지도 모두 다 20시간 안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숙지를 해야 되나요? 그냥 배우는 시간 내에 숙지를 다 하고 운이 좋으면 주말 한 이틀 정도 주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월화수목금 금요일날 딱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다 라고 하면은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웬만하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웬만하면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많이 하니까 평소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일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평균 한 5, 6교시씩 있어요, 하루에. 2주 정도 시험 범위가 쌓인 뒤에 한 번의 시험을 본단 말이죠. 10일 정도를 5교시 하면은 총 50시간의 시험 범위가 있는 건데 교수님이 한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양이 PPT 60장 정도 된다. 한 3000 슬라이드. 해부학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해부가 잘 안 맞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해부가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신경해부학?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뇌의 해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 재밌었습니다. 감각계통이라고 해서 안과랑 이비인후과가 제일 재밌었는데 실생활에 많이 접하는 질환들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아두면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순환기내과 좀 재밌었고요. 뭐 심장 그런 거 배우는 건데 내가 진짜 의사 된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런 거 좀 좋아서. 너무 멋있겠었어. EKG 읽는 게 재밌었고 바이칼의 추진설에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나요? EKG라고 그 심전도 읽는 게 좀 재밌었고 또 아무래도 심장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바이탈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생물학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이 세균, 저 세균 그냥 세균 이름도 다 외워야 되고 뭐 분류법도 다 외워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거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미물을 가지고 얘네가 내는 독소병, 또 병의 증상들까지 다 외운다는 게 참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우선 본과 1학년 1학기 때는 5개 과목을 한꺼번에 배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따로 있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시험 보고 본과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블록제라고 해서 하나의 과목을 1, 2주 혹은 3주 동안 배우는 시간표인데요. 시험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과 1학년 때는 시험이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본과 2학년 되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게 배우는 게 달라서 그런데 본일 때는 그냥 과학, 화학 이런 연장선에서 배우고 본과 2학년 때는 임상 과목을 배우기 시작해요. 진짜 의학을 배운다? 시험 문제가 몇 세, 성별 이런 환자가 증상은 이러이러하고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CT, MRI 찍었는데 이렇더라. 치료법, 다음 진단, 다음 처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냥 발문 자체가 A4 용지 한 장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땡시라는 것 자체가 10초에 문제 하나씩 맞추고 혹은 1분에 문제 하나씩 맞추고 넘어가는 이런 시간 제한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본 이틀 시험들도 다 1분에 문제 2개는 풀어야 풀을 수 있는 형식이었거든요. 문제는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막 130문제를 2시간 안에 풀어라 이러니까 거의 속독 싸움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 ICM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모의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해보는 실습이에요. 그 모의 환자분, 실제 연기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교수님이 채점하시고 있고 배가 아프셔서 이러면 이제 깎이는 거고. 이러면 감점이죠. 힘드셨겠네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좀 탐구형으로 진짜 재밌다, 새롭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답 알아내고 구글 이미지가 굉장히 유용해요. 되게 예쁘게 생긴 다이어그램이나 뭐 PPT 자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을 좀 활용을 잘하는 편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이메일 답장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열심히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답이 안 난다. 그러면 최종으로는 교수님께 이메일을 드리죠.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비결이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의대는 하루에 강의가 5개에서 7개 정도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습을 너무 자세히 주구장창하고 있으면 잠을 언제 자요? 강의 하나당 시간 투자를 한 2-30분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A4 용지에 싹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일주일 지나면 이만큼 쌓여있겠죠, A4 용지들이. 주말에 빠르게 봅니다. 저는 약간 빅데이터, 딥러닝 학습법. 알파고세요?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잘 모르면 짜증이 나게 되겠어요. 짜증이 나면은 보기가 싫단 말이죠. 그럴 때 한 번 참고 한 번 싹 내리고 다시 보고 또 몰라 또 참아 또 봐. 이렇게 빅데이터를 내 스스로 쌓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보면은 야 이거 왠진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답은 3번일 것 같다. 이해를 통해서 습득해야 될 항목과 이 단순 암기되는 항목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는 빨리 외우고 넘어가고 얘는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 암기법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무릎 안쪽에 패스 안세라이너스라고 구조가 있거든요. 거위발처럼 이렇게 근육 3개가 붙어있는, 이거는 이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라실리스, 살토리우스, 세미텐디노소스. 그냥 앞자만 따가지고 그걸 살 텐가. 그러면 이제 규원 씨도 집에 가면 바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뼈 이름 두 분 다 외우셨죠? 아 뼈요? 다 외우셨죠? 뼈 뭐 알죠 뭐. 역시 뼈 이름으로 끝말잇기 가능하실까요? 예? 뭐 해보러 왔다 갔다 하면은 패스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메이트. 이로 시작하는 게 있니? 아니 이로 시작하는 게 있어? 해부할 때가 복장 규정이 조금 엄해요. 실습복을 당연히 입어야 되고, 코로나 전에는 정장에 구두까지 신어야 됐었는데 탈의실 개방 등의 이유로 인해서 복장 규정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여학생들은 머리를 무조건 묶어야 되고 매니큐어는 해서는 안 되고 진한 염색이나 탈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의사의 전문 직업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될 이렇게 덕목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에 조금씩 조심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의 암묵적으로 깨우치는 규정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나 그럴 때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 착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율 정도는 있고요. 반바지는 오늘 이렇게 털 때문에 그런 거? 제모를 하셈.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해부를 하다가 누군가가 쓰러진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몹시 피곤해서입니다. 해부 실습이라는 게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에요. 그 해부실 자체가 굉장히 춥고 또 역설적으로 해부복은 더워요. 포르말린이라는 용액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 카데바가 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정신도 몽롱해지는 기분이 들고 거기에다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딸리는 거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혈관, 신경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몸에 있는 모든 혈관과 신경,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보면은 혈관이랑 신경이 평행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하얗거든요. 그 구분하는 꿀팁은 끊어보면 돼요. 신경은 더 끈질기고 혈관은 굉장히 잘 끊어지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혈관이 훨씬 더 잘 끊깁니다. 2학년 1학기 딱 마지막 해부 실습 날에 해부학 교수님께서 저희 조별로 국화꽃을 한 송이씩 주시면서 저희 학교 뒷동산 쪽에 카데바를 기증해주신 분들이 기리는 묘가 있어요.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하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해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몸도 지치고 그냥 해부하는 거에 열중하게 돼서 기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좀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해주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어요. 평소였으면은 그냥 좀 숨이 잘 안 들어가는 기분인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를 기가 막히게 그날따라 호흡기를 공부했다. 이거 아무래도 폐암 같다. 그냥 살쪄가지고 심장이 조금 무리가 가는 건데 아무래도 부정맥이 있는 것 같다. 기초의학 공부할 때는 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상한 무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건 어느 조직 현미경으로 본 사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그 공부한 날. 이건 의대생 증후군이랑 살짝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마침 그때 이비인후과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프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기 전에도 고음역대가 어떻고 저음역대가 어떻다. 후회요. 본과 1학년 처음에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매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롤드의 Liability가 제 알람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진짜 울면서 일어났어요. 극복한 거는 그냥 뭐 시험 치고 성적 받으니까 피드백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잘하고 있구나 하고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후회하는데요. 시험 직전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줄 텐데. 왜 이거를 굳이 내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솔직히 후회한 적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그냥 단순하게 좀만 쉬고 싶어서, 좀 잠 좀 자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온 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음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은 수술 성공률이 99%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웬만하면 되네.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자기 일이 되면은 아, 1%의 기가 막힌 확률이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아, 내가 이 사람이라면은 믿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냐? 난 원래 잘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 솔직히 이 정도면 잘 외우지 않았어? 그치? 나 잘했지?